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 이영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의 변화에 관한 논문이고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서론과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한 여러 가지 논의와 시사점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러한 사회 환경적인 변화는 개인과 국가 차원의 새로운 생활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나 2022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32.7%, 여성이 40.6%로 가족 갈등을 이제 경험했는데, 가족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가족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됐다라는 실태 조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가족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그리고 이러한 위기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가족이 이제 수행함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의식주라든지 위생과 건강, 그리고 돌봄, 을 넘어서 이제는 교육과 일터의 기능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거리가 좁혀지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아동 청소년들이 사실은 밖에서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뛰어놀아야 되고, 사회적인 참여가 학교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가정 안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빈곤계층의 가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선행 연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코로나19로 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가족 갈등의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상호작용이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어떤 시기, 그리고 고등학교 간의 시기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을 제가 필요성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필요성의 인식을 토대로 해서 연구 대상을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재학 중인 476명이 이제 연구의 대상입니다. 한국 복지 패널 자료를 사용했고요. 이 자료는 수집 전 IRB의 승인을 받아서 2022년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2023년 4월에 공개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0.5%, 그리고 여학생이 49.5%를 통한 남녀 비율이 고른 편이고요. 그리고 연령은
15세에서부터 19세에 해당이 됩니다. 평균 17.08세이고요. 그리고 학교급은 중학생이 39.9%, 그리고 고등학생이 50.1%로 고등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측정 도구는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은 탈문항, 명목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를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또는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등 8문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비에 해당. 이걸 이제 응답으로 응답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갈등 같은 경우는 5문항, 5점 리커드형 척도를 측정하여서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 충돌이 잦았다.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또는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의논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역코딩으로 해서 사용했고요.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 비난한다. 가끔 때린다. 이렇게 오문항을 활용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렇게 리커드형 척도를 측정하여 응답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24 버전을 활용해서 신뢰도 분석, 빈도 분석, 일반 선형 모형을 이용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토대로 해서 첫째, 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의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을 이용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두 번째, 시기별로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 22년 이렇게 시기별로 학교급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족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을 활용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의 시기에 따른 변화는 이렇게 표 1과 같이 우울감과 자아 존중의 종단적 변화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걸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와 학교급 간의 상호작용이 가족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그림 1과 그리고 그림 표 2와 같이 이렇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림 1에서 중학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19 시기에 따라 상당한 등락을 보입니다. 2019년도와 2021년도에는 다소 낮았으나 2020년도와 2022년도에는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게 점선은 이제 하이스쿨 고등학생에 해당이 되고요. 점선이 아닌 그냥 선으로 연결된 건 이제 중학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반면에 고등학생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2019년, 여기서 이제 그림 2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림 2에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중학생 가족 갈등에 비해 고등학생 가족 갈등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중학생 가족 갈등이 고등학생 가족 갈등에 비해서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
나타났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적인 어떤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이 2019년도에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심해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낮아졌다가 2022년도에는 다시 이제 올라갔다. 그리고 2019년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갈등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심해졌다가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다시 완화되는 경향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도는 코로나19가 시작이 막 됐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자택근무, 막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스트레스가 심하게 나타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들도 생기고 뭐 사재기 등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비대면 근무 형태의 사회 변화, 그리고 사재기 등으로 인한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반면에 이제 가족 갈등은 뭐 어떤 2021년도에 남녀 고용 평등과 양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일부 개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6월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법률이 이제 개정되면서 가족 친화 정책들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변화로 우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상반기에는 좀 조금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적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종식 선언, 그러면서 이제 완화됨을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와 학교급의 상호작용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연구 결과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은 학교급의 상호작용이 유의했고, 또한 중학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조금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생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감소하다가 2022년도에 다시 어떤 심해지는 패턴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패턴은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를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그래프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표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학교급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 연구 결과 중학생의 가족 갈등과 고등학생의 가족 갈등 모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간 심해지다가 2021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 모두 뚝 떨어지는 어떤 적응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어떤 연구 결과가 완화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조금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복지 패널 4차 그리고 17차의 어떤 데이터를 4차부터 7차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코로나19의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 갈등의 변화를 단기 종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첫째,
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갈등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코로나19 시기별로 2019년, 1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학교급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분명히 어떤 달랐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분석하고 그리고 연도별로 차이 그리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어떤 경향성을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시기적으로 적응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한 청소년들에게 가족 경제의 어려움은 분명히 가족 갈등에까지 변화를 이루어지게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가족 친화 정책이 필요함을 그리고 그런 가족 친화 정책의 어떤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마음껏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들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학교와 가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접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코로나가 종식된 현 시점에서 또한 분명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 문화를 또 적응하고 그리고 그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생성된 또 다른 청소년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가족 친화 정책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트렌드화할 수 있는 어떤 변화 과정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적응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기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들이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연구 활동들이 계속 꾸준히 연구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어, 잘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